안녕하세요. 네. 작년 답안 특강 할 때, 시작할 때 좀 생각나는데, 작년에 답안 특강을, 작년에 시험이, 거기다 놔주세요. 시험이 좀, 다른 때랑 일정이 좀 달라져갖고, 답안 특강 좀, 다른 때보다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때도, 아직 시험 보고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우위를 돈독히 하며 답안 특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야, 이제 몇 번 쓸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0월 달에 발표가 나니까 보통은 이제 2차 발표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이제 막 처음 답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2차 시험 보고, 이게 정치학은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쓰는 게 읽는 거하고 되게 다르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한 다음에, 답안 특강에 좀 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보통은 이제, 원래대로 좀 하자면, 한 10월 달에 발표 나고, 그리고 나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오지랖일까, 걱정은, 이게 경제학이 점점점 어렵거나, 아니면 점수를 너무 극단적으로 퍼주거나, 짜게 주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학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잖아요. 행시의 합격 여부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과목들이 아마 점점 더 밀려서 여기 이제 답안지 쓰러 오신 분들도 그렇게 공감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 밀리니까 공부할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아마 1순환 하고 나면 이제 2순환 할 때 정도쯤 되면 그 1월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PSAT 때문에 공부를 못 할 거고, 그러고 나면 10월 달에 공부한 거 갖고 내년에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또 경제학 행정법 앞에 막 치다 보면 정치학 한 15회, 16회 공부하는데 그 기간에 갑자기 양을 막 늘려서 하면 또 부담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악순환고리를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답안 특강 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회과학 과목보다는 정치학의 점수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좀 잘 받은 학생은 작년에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한 84점 정도 받았는데, 그 정도 받거나, 정치학 쪽에서는 70대 후반 정도 받는 그 수험생들이 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제 예상으로는 한 15점 정도까지는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다른 학생들하고. 그게 합격권인 전제하에, 아예 합격권이 아니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답안을 좀 빨리 써야겠다는, 아니면 빨리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이르게 시작한 면이 있어요. 게다가 추석이 중간에 껴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고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만들고 그걸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선, 어쨌든 지금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전 4달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4달 정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달 정도 하면 한 달에 4개씩 쓴다고 쳐도 이제 요번에 12월까지 16개를 다 못 채우게 될 거고, 내년에 4개씩 쓴다고 해도 아마 그게 한 16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전반기는 기출문제 풀 건데, 기출문제 보면서 문제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 내년에는 신규 문제 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체 답안 특강을 한 달, 2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코스로 잡았을 때는 그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개설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약간 푸념은 아니고, 예전에는
한 10명 미만이면 뭐 폐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뭐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에 자극도 받으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러면 이제 폐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이르게 개설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그냥 쭉 한번 끌고 갈 생각이고요. 제가 목표는 지금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이 답안을 쓰러 오셨는지는 좀 개인마다 다를 텐데, 일단 하나는 혹시 올해 지금 오늘 문제가 올해 1번 5급 공채 1번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예상 외거든요. 제가 매번 이제 수업할 때 뭐라고 이제 코멘트 하냐면, 행시에 국회 문제를 지금 한 20년째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아예 대놓고 국회 문제 낸 적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 내기가 현실적으로 입법고시 아니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제도니까 다뤄야 되고, 국회를 다루면 이게 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형태 이런 거랑 엮어서는 안 다룰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시험 문제가 좀 의회라는 주제를 낸 것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오늘 1-3번에 있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견이 충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이렇게 낸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찌됐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글을 쓴다, 답안을 만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득점을 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혹시 브리타가 나와도 어쨌든 답은 만들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서, 지금 전략을 조금 바꿔서 뭐 순환 강의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뭐가 나오든 쓴다,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거기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더 잘 쓰게 만드는 게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답안 특강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일단 쓴다, 뭐가 나와도.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좀 잘 되면,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실제 시험에 그 주제가 출제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잘 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좀 진행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 진행할까 하는데, 그 답안지는 제가 목요일 날, 지금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답안 특강할 건지 뭐 알려드리는 게 좀 늦어가지고 구성이 잘 안 되는데, 답안 그지는 문제는 목요일 날 드릴 건데, 뭐 사실 언제 드리느냐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도 기출문제 보겠다고 12월까지는 기출문제만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지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 드릴 거고 하니까 목요일 날 오전까지 드리면 그거 보시고 미리 써야겠다 하시면 이제 토요일까지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처럼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제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리 공개해 드릴 테니까 미리 생각해가지고 얼개를 만들어서 오늘 와서 시간 내에 내가 얼마큼 쓰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답안지를 내가 핸드라이팅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답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목요일 날 이제 문제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뭐 한 달치는 미리 드리니까 보시고 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고, 그 다음에 워드 쳐서 제출하셔도 되니까 뭐 워드 쳐가지고 하시든 뭐 해서 토요일까지 학원에 제출하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커멘트해서 일요일 날 돌려드리거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답안지는 제 생각에는 만들어서 커멘트 받고 평가 받고 점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구성한 걸 가지고 커멘트 받으면 그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는데, 그 답안지 계속 가지고 계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에는 실제 핸드라이팅 해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워드로 쳐서 제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대신에 만약에 혹시 워드로 쳐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제가 커멘트 해드리면 그 부분도 수정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신에 워드는 핸드라이팅 하는 것보다는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으로 4페이지 정도 쓴다고 치면 답안지에 4페이지 정도 쓰면 워드로는 3페이지, A4로 3페이지 조금 안 되겠어야 분량 정도 될 거라서 혹시 워드를 치신다고 하면 워드에 지금 글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만 확인하시고 손으로 쓰는 글자 숫자하고 맞춰갖고 A4로 몇 줄 정도 쓰면 딱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답안 만들 때 너무 길게 써 버릇하면 시험장 가서 1번 문제 쓰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2번, 3번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 내에 그 다음에 분량을 맞춰가면서 쓰는 게 뒤쪽에 가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워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뭐가 됐든 본인이 기록해가지고 이 커멘트하고 그걸 수정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보기 좋은 거, 이 방법을 좀 선택하도록 하시고